세기의 우주 탐사라고 불리는 혜성 착륙이 성공하면서 숱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웜홀과 블랙홀을 다룬 영화죠. 방금 보신 인터스텔라도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우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주환경연구소 이태영 소장과 함께 미지의 세계 우주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지금 우주에 대한 관심의 시작은 혜성 착륙이었어요. 네네. 우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혜성 착륙에 성공한 이 네네. 내용, 진행한 당사 당국이죠. 네네. 소감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Things in the last months and years tend to happen according to plan. Yeah, it's not normal in spaceflight, but Rosetta has been behaving very well. Life really emerged on Earth, or if it might have been brought to Earth via such comets many billion years in the past. And I think this is really worth it. 네, 뭐 상당히 기뻐 보입니다. 뭐 네네. 기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65억 킬로미터. 물론 뭐 단거리는 좀 짧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5억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을 갔다가 돌아서 65억 킬로 가까이 돌아서 갔고요. 예. 이 기획 자체가 이제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됐던 거기 때문에 10년을 준비해서 2004년에 발사를 했고, 네. 그리고 10년을 날아가서 지금 도착을 한 거니까요. 예. 이 준비하는 유럽 우주국 분들은 20년을 갖다가 준비해서 결실을 맺고 있으니까 상당히 감격하겠죠. 네.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자, 확률상으로 보면 이게 비행기에서 경복궁 안에 물건을 무사히 떨어뜨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정도인가요, 진짜? 그러니까 비행기가 보통 이제 우리 전복이 날아가는 높이가 한 10km 정도 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22km 정도 위에서 한 1km도 안 되는 곳에다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예. 목표 지점을.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위치도 그렇지만 중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중력이 원래는 100km 정도짜리의 필레가 내려가는 건데 중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이게 몇 g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g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예. 10km 위에서 떨어뜨려서 땅에 닿게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힘든 거죠. 지구로 친다면 몇 g이면 솔직히 이렇게 그렇죠. 후 불어도 그렇기 때문에 날아갈 정도로. 내려올 예. 때 반동으로 인해서 날아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던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줄여서 67P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네네. 자, 이 혜성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를 예.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67P라는 해성은 자, 기본적으로 그래픽이 저희가 지금 소개가 될 건데요. 그렇습니다. 보시면서 말씀을 예,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예. 지구까지 나오고 뒤에 빨간 그림이 이제 화성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해성은 목성 조금 바깥에서부터 네. 지구 근처까지 왔다가는 6.5년을 주기로 이제 도는 해성입니다. 예. 현재 위치는 이제 돌아서 화성 옆쪽까지 와 있어요. 저 그림에서 보면 밑으로 와가지고 화성 옆쪽인데요. 네. 이제 화성 위치가 조금 틀리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현재 지구에서 한 5km 떨어져 있고, 예. 우리가 볼 때는 저녁 하늘에서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나요? 눈은 안 보이죠. 어둡기 때문에. 물론 예, 망원경으로 볼 수가 예. 있는 화성 근처에 있고요. 예. 대략적으로 이제 내년 8월 15일 경이면은 태양이 가장 가까이 오는, 네.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겠는데요. 현재 위치는 화성과 목성 사이다 라고 하고, 예. 밤하늘에서 볼 때는 화성 근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착륙한 건 대단하지만 네. 예상했던 지점이랑은 좀 멀어졌어요. 예, 이게 이제 출발시킨 지 한 10년이 넘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 2년 반 동안을 동면 상태에서 이제 비행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 착륙시킬 때 반발을 막기 위해서 위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스를 분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예. 눌러주면서 이제 작사를 박으려고 했는데, 이 가스 분출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착륙하면 땅에 닿는 순간 튀어오른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위치에 내려가긴 했는데 튀어오르면서 옮겨갔겠군요. 1km 이상을 붕 떴다가 네네. 몇 시간 있다 다시 떨어지면서 원래 위치보다는 한 1km 이상 떨어진 거의 그 모퉁이의 절벽 근처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햇빛도 많이 안 들고, 그래서 예. 문제가 많이 생긴 겁니다. 햇빛이 많이 안 드는 게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렇죠. 조금 전에 봤던 그 반짝반짝한 표면이 그렇죠. 태양판 전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저기요? 기본적으로 예. 필레는 한 60여 시간 정도 쓸 수 있는 네. 충전지를 갖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태양 전지판을 이용해서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예. 원래 이 67P 해성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정도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합니다. 예. 낮과 밤이 한 6시간씩 반복되는 건데요. 예, 예. 그래서 원래 계획은 6시간 정도 충전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착륙하는 위치가 상당히 모퉁이에요. 예.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하루에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밖에 햇빛이 안 드는 곳이다라는 네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충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예정했던 정도의 예. 충전을 못 하니까 지금 현재 통신이 끊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지만 네네. 뭐
답변해 주실 수 있겠지만 네네. 약간 그늘이라고 하고요. 네네. 일단은 지금 햇빛이 많이 들지 않는 곳이에요. 예, 예.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임무가 뭐 수행할 시간, 그러니까 추가 시간이 얼마나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가지고 한 3일 예. 정도 이제 활동을 했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표면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다 보내왔고 그리고 예,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멍을 뚫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디서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필레가 갖고 있는 실험 그 측정 장치가 있습니다. 예. 그 장치에다가 돌려가지고 과연 여기에 뭐가 있는가라는 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아직 데이터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게 만약에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뭐 충전 중이다. 뭐 방전이 됐지만 충전 네. 중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일단 햇빛이 들어야지 충전을 하겠죠. 아주 그늘이라도 조금 햇빛 조금이라도 그래서 드는 건 원래는 하루에 6시간 정도 충전시키는 예. 걸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네. 1시간 정도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좀 찾는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시간 정도밖에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충전이 좀 될 수는 있어요. 할 수도 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점점 이 해성이 태양 쪽에 가까이 오기 때문에 네. 한 몇 달 정도 지나면 지금 있는 위치에 좀 더 햇빛이 많이 들어가지고 예. 좀 더 충전이 잘 될 수 있는 그래서 위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해성의 위치가 바뀌기 그렇죠. 때문에 태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네, 그래서- 뭐 시간을 길게 잡으면 볼 수가 있군요. 그래서 필레가 죽은 건 아니고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방전된 상태라서 충전 중인데 네. 당분간은 충전이 원활하지 않을 거다. 당분간은 예, 원활하지 그래서 않다. 예. 중간중간 충전된 상태에서 데이터는 보내올 수는 있을 거고 예. 한 몇 달 정도 지나면 다시 제대로 충전해가지고 예. 살아날 수는 있을 것이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예. 이런 상태입니다. 자, 뭐 어디에 도착을 했는지 이 얘기를 직접 유럽 우주부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예, 좀 예. 얘기를 좀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해 보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함께 들어보시죠. We rebound 2 times and finally stopped in a place where we have not entirely located, but we sort of get close to the place where we are, where we think we are, which is not very close to the one we wanted to, but not very far away. 이분은 진짜 과학자처럼 생기셨네요. 네네. 예. 자, 이 탐사 로봇이 어쨌든 해성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네. 드릴 작업이 원래 힘들다고 얘기를 예,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성공을 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일단 네. 궁금한 건 이게 가능한지가 궁금한 게요. 네. 조금 전에 얘기해봤지만 지구로 친다면 몇 그램의 네네. 무게예요. 지금 예. 현재로서. 네네. 그리고 분명히 좀 망가진 게 있기 때문에 네. 드릴 작업 하다 보면 도로 튕겨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드릴 작업을 하겠다 말겠다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뚫을 때 드릴 뚫려면 이제 반동이 올 거 아니에요. 예. 그 반동 때문에 필레가 다시 또 튀어오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상당히 저 드릴 작업을 정말 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했는데 예. 지금 유럽 에사에서 굉장히 모험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대로 끝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드릴 작업을 했다라고 나왔고 예. 다만 드릴 작업을 한 표면을 채취했는데 예. 그 채취한 걸 갖다가 정말 실험을 해가지고 지구로 다시 전송할 수 있을까? 예. 아직은 힘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충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충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어차피 필레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명령을 수행해서 저 시료, 저 안에 표면 안에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지구의 물의 기원이 이 해성이고 물의 기원. 그리고 예. 그 물 속에 아미노산 같은 유기 물질이 섞여 와서 생명이 생명의 시작됐다라는 기원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그 표면에 채취한 걸 실험한 결과가 들어온다면 네, 네. 아마 필레에 갔던 목적지의 상당 부분은 이제 달성하는 게 되겠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충전을 기다리면서 예. 아마 아까 얘기했던 거 보니까 이번 주말 정도, 그러니까 예, 예. 1시간 정도씩 충전할 수 있으니까 예. 좀 기다려 보는 거겠죠. 저 궁금한 거는 뭐 지금 해성에서 표본을 채취했습니다. 그 네. 안에 그러니까 물이 뭐 담겨 있거나 물이 될 수 있는 어떤 화학적 성분이 담겨 있다라면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생성이 될 때 해성에 와서 충돌해서 물이 생겼다 이런 가능성인데 이게 그러니까 물은 이런 분명히 가능성인 있어요. 건가요? 예. 해성 자체는 예. 지저분한 얼음덩어리입니다. 예. 물과 가스, 바위, 뭐 먼지가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물은 네. 있는데 예. 그 물 자체가 정말 지구의 기원이 됐을까라는 것이 예. 많이 의문이고 예. 지구는 초기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예. 거기에 이렇게 물이 있을 게 거의 힘든데 예. 그런 물들이 해성 충돌로 인해서 많아졌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해성의 꼬리에 가가지고 시료를 채취해 온 적이 있거든요. 네. 착륙은 한 게 아니라 꼬리까지 가가지고 샘플을 채취해 온 적이 있는데 예. 그 샘플 속에서 이 아미노산 같은 게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진짜 들어가서 한번 파고 예. 그 파서 내용물을 한번 보겠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예, 뭐 물론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서 지구가 생명체가 거기서 비롯됐다라고 확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상당 부분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얘기했습니다. 예.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예, 거가 예. 돼 있군요. 일단 물에 대해서 근원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예.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그 많은 물이 생겼을 거라는 그 과정까지의 가능성과 확률은
차체에 놓고서요. 예, 그래서 계획할 우리가 수 있는 것 어떻게까지 같습니다. 예. 많은 이론들이 해성에서 물이 비롯됐고 거기 생명체 네. 기원됐다라고 했는데 예.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그럴 수가 충분히 있겠다라는 정도로 이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그 가능성과 확률로 친다면은 아주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네. 과학의 세계니까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영화 얘기를 좀 네네. 해보고 싶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뭐 네네. 대단한 흥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근원이 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지구가 그렇죠. 너무나 황폐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 나선다라는 네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담겨 있는 과학적인 궁금함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일단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네. 영화에서 웜홀이 등장을 합니다. 네네. 이게 바로 뭐 순간 이동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네네. 가능한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웜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네. 블랙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블랙홀은 굉장히 중력이 센 예. 정말 빛조차도 빨아들일 수 있는 곳인데 예. 이 블랙홀끼리 서로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 보면 그 사이에 통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 웜홀이라고 하는데 웜홀을 통해서 공간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워프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워프. 네. 그래서 이 웜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SF에 많이 등장하는데 블랙홀 사이에 연결된 통로로서 예. 순간적인 공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다. 예. 다만 웜홀 통과해서 가더라도 반대쪽도 역시 블랙홀이에요. 예. 사실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네. 넓은 공간을 이동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 하나는 공간 이동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이제 빛의 속도로 빠르게 날아가는 방법. 예. 또 빛의 속도로 빠르게 날아가는 방법은 이제 과학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예. 빛까지는 안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가속을 하고 연료를 쏜다면 점점 빨라지니까 예. 우주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 빨라집니다. 예.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웜홀, 이 공간 이동인데 사실은 블랙홀 사이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웜홀은 사실 SF지 예. 뭐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하더라도 웜홀이 존재한다는 건 인정할 수 있겠지만 예. 웜홀 통한 여행은 조금 무리가 있다.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게 그렇습니다. 가장 큰 예, 문제군요. 자, 블랙홀도 중요한 소재로 나오고 지금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우주에 이렇게 블랙홀이 많이 있나요? 그렇죠. 블랙홀 많이 발견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블랙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태양과 같은 별이 죽어서 되는 블랙홀이에요. 뚱뚱한 별의 시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태양보다 질량이 30배 이상 되는 별들이 죽은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부분이 수축해서 되는 것이 블랙홀입니다. 예. 그러면 지구를 블랙홀로 만들면 손톱만해져요. 그러니까 손톱만한 곳에 60억 명 이상의 사람이 매달려 있고 하다 보면 엄청나게 센 거죠. 예.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거의 빛의 속도 가까이 빠르게 자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게 물질들이 회전하면서 그리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끼리 충돌하면서 강한 액선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예. 우주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액선이 나온다. 예. 여기 블랙홀이 있구나. 예. 그래서 X선이라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방사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액선은 땅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액선을 관측할 수 있는 위성을 띄워가지고 현재 100개 이상의 블랙홀들을 발견했고요. 예. 그다음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태양 질량이 한 1억 배 이상 되는 그런 블랙홀이다. 이거는 은하계 중심에 있습니다. 예. 거대 자이언트 블랙홀이라고 해가지고 은하계마다 그 중심에는 태양 질량이 몇백만 배에서부터 예. 1억 배 이상 되는 거대한 블랙홀이 중심을 잡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블랙홀은 이제는 당연히 존재하는 거다. 존재하는 예, 거고. 그리고 예. 은하 중심에 있는 거대 블랙홀, 일반적인 별의 시체인 뚱뚱한 별의 시체 블랙홀 예. 다 관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참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 뭐 들어도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는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올해가 이제 해성에 뭐 성공을 했다면 내년이 네네. 명왕성, 미국 네. 나사에서 발사한 탐사선이죠. 그렇습니다. 뉴호라이즌호. 예. 내년쯤에 도착을 한다고요? 2006년 1월 달에 발사한 거거든요. 예. 예, 가장 태양계 외곽에 있었던 발사할 당시만 하더라도 명왕성이 태양계 9번째 행성이었죠. 네네. 거의 얼음으로 이루어진 행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관측하기 위해서 2006년 1월 19일 날 예.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라는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예. 내년 7월 14일경에 명왕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명왕성하고 명왕성 위성들을 갖다 탐사할 건데요. 예. 이번 67P에 갔던 로제타호 같은 경우는 계속 돌면서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예, 예. 하지만 이 뉴 호라이즌스는 도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겁니다. 직선으로요. 예, 예. 지나가면서 이 명왕성과 그 옆에 있는 위성들을 보고 더 멀리 가면서 그 더 바깥에 있는 네. 더 먼 세계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천체들을 갖다 이제 관측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것도 거의 10년 가까이 걸린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명왕성 많이 들어봤죠. 예. 하지만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없었는데 예. 이번에 드디어 명왕성에 대해서 내년 여름이면 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주의 신비가 정확하게 밝혀질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도전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10년 전에 네. 쏜 것들이 지금 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에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진행된 연구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지금 예. 그 사이에 계획된 건 뭐냐면 화성에 사람이 가가지고 살 수 있게 하겠다. 예. 달에 기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 또 정착촌을 만들겠다. 예.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게 프로젝트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예. 화성 가는 거는 뭐 사람까지 모집도 하고 있고요. 네. 이미 미국에서는 거기 조종사도 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우리가 1957년에 처음 인공위성 만들었는데 50몇 년. 앞으로 10년 후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참 미지의 영역인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상당히 호기심 가고 재미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주환경연구소 이태영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